이게 연골이라는 조직이 결국 닳아서 생기는 병이 바로 퇴행성 무릎 관절염인데요. 일단 환자분들께서 한 가지 항상 머릿속에 있지 않으시면 좋을 게 뭐가 있냐면 연골은 재생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병원을 가시던 무릎이 아파서 오시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같은 질문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치료하면 연골이 재생이 될까요? 닳아버린 연골이 좋아질까요? 근데 이거에 집착을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인공관절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인공관절은 또 그 역시 수명이 10년에서 15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는 오히려 수술을 하기가 굉장히 또 애매해졌습니다. 원래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이 제일 이 많은 연령대가 50대 후반부터 60대인데요. 그때 만약 수술을 한다고 해도 10년 뒤라고 해봤자 불과 이제 70대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아직도 살아갈 날이 30년이 더 남아있는데 근데 그때 가서 이제 만약에 인공관절이 다 닳아서 또 재수술을 한다? 그건 사실상 어렵거든요. 이미 인공관절을 뼈에다가 삽입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떼어내서 수술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오히려 수술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골의 재생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제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한방 치료는 애초부터 이제 수술이 아니라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이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들 중에 하나가 밤에 잘 때도 쑤시고 욱신욱신하고 아픈 거거든요. 이 염증이 보통 진행이 될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소염 효과가 뛰어난 봉침이라든가 소염 약침 같은 거를 그 환부에 직접적으로 시술받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또 이 연골의 특징이 뭐냐면 재생이 안 되는 이유랑 역시 같은 맥락인데요. 혈관 자체가 분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외부에서 먹는 약을 통해서 연골에 도움을 주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연골 자체를 영양을 하고 싶다, 뭔가 좋은 걸 넣어주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면 연골 부위에 직접적으로 그걸 투입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골의 콜라겐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분의 이 합성을 도와줄 수 있는 연골 약침 같은 거를 무릎에 직접 맞는다면 어떤 약을 외부에서 먹는 것보다도 더 좋은 효과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결국은 운동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운동이 굉장히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자분께서 그냥 일반 평지를 걸을 때도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냥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하면 더 나빠질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면서 뭐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만 불편하다. 그럴 때는 이제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한다면 제일 먼저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운동은 역시 수영입니다. 왜냐하면 물속에서 운동을 하는 것은 무릎에도 가장 부담이 적고 부상의 위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근데 환자분이 판단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 퇴행성 관절염이 1기부터 4기 중에 과연 몇 개에 해당하는지 이런 부분은 의료진이 직접 판단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한의원에 들리셔서 먼저 진찰을 받고 내게 맞는 치료, 내게 맞는 운동을 실시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 지가 이제 한 1, 2년 정도 되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네네. 네. 일단은 이제 엉덩이의 근육 자체가 지금 옛날보다는 좀 많이 빠진 거죠. 예, 근육이 없어요, 살이. 그럼 뼈가 예전보다는 더 쉽게 만져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혹시 당뇨병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혈압도 네. 높고. 일단은 뭐 당뇨에 대한 체크가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뇨병을 갖고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만성 소모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내 몸의 에너지를 많이 없애는 그런 질환이 바로 이제 당뇨병인데, 그래서 당뇨병이 오래되신 분들은 보게 되면 실제로 엉덩이 근육이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됩니다. 엉덩이뿐만 아니라 허벅지, 다리 근육도 같이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당뇨로 인한 원인이 분명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약은 먹는데요. 네네. 약은 하루에 한 번씩 복용을 하는데 뭐 한 172 정도로 나가요. 200 나갈 때도 있고. 그렇군요. 당뇨 자체가 완벽히 약으로 지금 조절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신 거네요, 그렇죠?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체크해 볼 게 있습니다. 어느 부위의 관절이든 근육약이 준다라는 거는 그 해당 근육의 혈액순환이 충분하게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나이도 또 많잖아요. 맞아요. 나이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고요. 근데 왜 혈액순환이 안 되냐? 바로 혈액순환을 하게끔 만드는 명령을 내리는 건 결국 신경입니다. 그러면 그 신경이 어디선가 눌려서 혈액을 잘 흘려보내지 못한다는 뜻인데 신경이 과연 어디서 눌렸냐?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허리와 골반이 연결되어 있는 바로 척추뼈 4, 5번이나 5번, 6번 부위가 지금 좁아져서 틀어져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있지 않나를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착증 환자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점점 연세가 드실수록 골반, 엉덩이, 허벅지 쪽 근육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네.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요. 걷다 보면 중간에 자꾸 쉬었다 가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분명히 허리가 원인인 병이지만 증상 자체는 말씀하셨던 엉덩이, 골반, 엉치 쪽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는 거는 괜찮고요. 네네. 또 이게 저 의자에 앉으면 그렇고 잘 때 막 힘이 들어요. 엉덩이하고 다리 전체가 맞아요. 저린 네. 현상이 와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땐 치료에 있어서 이 두 가지의 방향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예. 완벽히 조절되지 않는 당뇨를 좀 더 조절할 수 있는 방법, 뭐 식이요법을 통하던가 운동을 통하던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네네. 허리에 대한 검사도 분명히 좀 필요해 보이십니다. 그래서 내 지금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주 원인이 허리가 더 주 원인인지 아니면 당뇨가 주 원인인지 아니면 두 가지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협착증이 만약에 진단을 받는다고 해도 너무 낙심할 건 없으실 게 한방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단은 근육이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경 압박이 해결이 되고 혈액이 그만큼 엉덩이 관절 쪽으로 그만큼 더 많이 유입이 되면 결국 근육은 내가 쓰는 만큼, 운동하는 만큼 또 다시 발달할 수 있는 게 근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일단은 내 지금 몸 상태를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고 그에 맞는 치료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가까운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여름철이 되면요. 커피 전문점에 가도 이제 오미자를 활용한 뭐 다양한 음료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미자를 잘 이렇게 먹게 되면 여름철에 무더위의 그 갈증을 쉽게 없애주기 때문에 또 맛도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찾아서 드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오미자가 한의원에서 사용을 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호흡기 질환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의 이제 부인과 질환에도 이제 오미자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 이것뿐만 아니라 간 기능 향상에도 이 오미자가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간염이라던가 간경변이 있으신 환자분들도 이제 오미자를 처방을 같이 해서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나 이제 오미자 같은 경우는 GPT의 상승을 뚜렷하게 억제하는 효과가 이미 밝혀져 있고요. 이제 전염성 간염 환자분들에게 이제 오미자를 이제 꾸준히 복용한 결과 약 82.5% 정도의 환자분들이 실제로 증상이 개선되는 효과를 과학적으로도 입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약하면 기존에 너무나 이 간이 안 좋으면 한약을 먹으면 안 된다. 아니면 거꾸로 이제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우리 한약재 중에도 간 수치를 높일 수 있는 간독성을 갖고 있는 약재도 있는 반면에 거꾸로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간 수치를 낮춰주고 간의 병 질환 자체를 치료할 수 있다는 약재도 한번 또 이번 기회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은 더욱더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집에서는 자기 체질에 맞게 평소에도 차처럼 끓여주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태양인이시라면 어성초나 이런 부분들, 어성초나 모가차 이것들을 평소에도 연하게 끓여서 자주자주 드셔주시면 좋고요. 소양인이시라면은 전호라든지 수세미즙을 꾸준히 드시면 이 비염에 굉장히 효과를 보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소음인이라면 생강이나 꿀차를 평소에도 상시 복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태음인이시라면 맹문동이나 도라지차를 꾸준히 좀 드시면 크게 도움이 되시거든요. 근데 이것이 체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항상 가까운 한의원에서 그 체질을 검진 받으시고 그것에 따라서 약을 일단은 처방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이러한 약재로 자기한테 맞는 약재로 관리를 해주신다면은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세요. 그 여성분들은 뭐 사실 여성이라면 이제
저희 보면 70대 환자들부터 뭐 20대까지 뭐 다양한 연령층의 이제 여성들이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이제 문의를 주시는데요. 네. 한방 다이어트의 장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대사를 빨리 하는 겁니다. 대사를.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해서 대사를 빨리 하는데 이 한약을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바쁜 직장인이라든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뭐 주부들도 그렇고 애엄마 분들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운동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교감신경을 약간 흥분시켜서 그걸 대사를 빨리 촉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서 열도 좀 나고 안에 또 하나 우리가 현계나 영교 이런 약재들을 같이 집어넣으면은 보통 우리가 이 지방은 이제 백색 지방이 있고 갈색 지방이 있는데 갈색 지방이 들어가서 갈색 지방이 열을 내는 효과를 보통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삼겹살에 있는 거는 이제 백색 지방이고요. 그래서 그 갈색 지방에 영향을 주어서 열량을 태우는 효과를 내고요. 또 하나 그 우리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또 낮추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초나 이런 걸 같이 쓰게 되면요. 우리가 보통은 이게 운동을 할 때 열량을 이제 지방을 태워서 그거 열량을 이제 내는데요. 그 순간이 뭐 몇 초 단위로 굉장히 짧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재를 같이 넣으면은 그걸 태우는 기간이 30초에서 길게는 몇 분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으로 열량을 태우면서 그 이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식욕 억제입니다. 보통은 반드시 이제 약만 먹어서는 안 되고 같이 다이어트라는 거는 식단을 뭐 치킨도 먹고 다 먹으면서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식단도 알려드리고 식단 조절도 하게 하는데요. 가장 어려운 분이 바로 이 식욕입니다. 그래서 이 식욕을 억제해서 좀 더 쉽게 원하는 체중으로 다가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효과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만 반드시 우리 어떤 분들은 똑같은 커피를 마셔도 뭐 잠 못 자고 뭐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 두근거리고 어떤 분들은 전혀 반응이 없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체질에 맞는 보통 모든 사람에게 맞는 약이라는 건 사실은 좀 없고 효과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작용을 주의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효과를 좋은 약을 먹기 위해서는 자신의 체질과 그다음에 체중과 키와 여러 가지 그 환경 상태 그런 가지도 고려하셔가지고 주변 한의원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고 그 체질에 맞는 그런 체질 한약 다이어트 약을 드시면은 효과를 크게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5가지 맛을 다 낸다는 말처럼 이 오미자는 여러 가지 또 팔방민처럼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양리 작용으로는 이제 뭐 2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리그난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리그난이라는 성분은 식물에 있을 때는 원래 미생물과 해충으로부터 스스로를 이제 보호하는 효과를 내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섭취를 해서 인체 내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 항산화 효과를 굉장히 크게 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SCI급 논문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비타민 C나 비타민 E보다도 훨씬 더 강한 항산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세포 손상을 막고 세포 노화, 그다음에 항염증, 항암 효과까지 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오미자에는 자차에는 비타민 B가 또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 B는 대표적인 우리가 그 자양강장제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는 그 활력 비타민 중 하나인데요. 대부분 뭐 비타민 워타나 뭐 여러 가지 우리 자양강장제는 다 이 비타민 B군이 그래서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비타민 B군이 오미자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강식품이라고 알고 있는 블루베리보다 무려 한 4배 정도가 더 많은 비타민 B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몸에 또 좋고요. 또 아까 얘기한 제가 아까 얘기한 아답토젠이라고 네. 이제 그 러시아 학자가 이거 밝혀낸 건데요. 우리 유럽 그 의학청에서는 대표적인 이 아답토젠 물질로 인삼과 가시오가피, 그다음에 이 오미자를 뽑았습니다. 이 아답토젠은 건 이 이름처럼 아답티브, 그러니까 이게 적응을 잘한다는 뜻인데요. 여러 가지 광범위한 스트레스에 대응을 해서 거기에 원래 항상성, 일정한 농도에 아까 설명드렸지만 혈압과 당뇨, 호르몬 여러 가지 그런 면역 체계들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낸다. 그래서 이제 아답토젠이다. 그래서 그런 효과에서 그 증거로 이런 오미자 같은 아답토젠 물질을 한번 투여를 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부신해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요. 이거를 만성적으로 계속적으로 투여를 했을 때는 코티솔의 그 오히려 농도가 낮아지고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에 대해서 스트레스 수치도 같이 낮아지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면에서 팔방미인 오미자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